소녀가 아버지와의 휴가 중 사라졌다. 10년 후 오빠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낸다. 어느 여름날 작은 해변에서 6살 소녀의 발자국이 바다로 향하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익사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그녀의 12살 오빠 민재는 그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것을 10년이 흐른 지금 22살이 된 민재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장과 평생을 괴롭혀온 의문이 있습니다. 혜은이는 정말 그날 죽었을까? 마을 사람들의 수상한 행동, 숲속에 숨겨진 오두막, 그리고 어린 소녀의 그림들, 민재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가족 드라마 인생의 이야기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지금 시청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제주도의 작은 해변을 붉게 물들였다. 파도 소리는 마치 이별을 노래하는 슬픈 멜로디처럼 해안을 타고 울려 퍼졌다. 7년 된 혜은이는 작은 양동이를 한 손에 들고 젖은 모래 위를 뛰어다녔다. 서툴게 묶은 두 개의 작은 따은 머리가 바닷바람에 나풀거렸고 작은 발은 밀물이 남긴 하얀 거품 속으로 깊숙이 파묻혔다. 아빠 보세요. 조개를 찾았어요. 혜은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멀리 있는 아버지 우진에게 닿지 못했다. 우진은 해변가의 큰 바위에 홀로 앉아 담배 연기를 느릿하게 내뿜고 있었다. 그의 눈은 딸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는 담배재처럼 그의 삶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법원에서 받은 이혼 서류가 호텔방에 놓여 있었고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마지막 밤이야. 우진은 중얼거렸다. 딸과의 마지막 밤. 아니, 아마도 평생의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혜은이는 아버지의 우울한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바다가 내어준 보물들을 모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조개 껍데기, 작은 돌멩이, 부서진 불가사리. 아이의 눈에는 모두 값진 보물이었다. 혜은아, 이제 들어가자. 저녁 먹을 시간이야. 우진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향해 걸어갔다. 조금만 더요, 아빠. 딱 5분만 더요. 혜은이가 애원했다.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5분만 더. 그리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해. 서울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날 밤 작은 펜션 방에서 혜은이는 자신이 찾은 보물들을 침대 위에 늘어놓고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건 바다의 눈물이에요. 이건 용의 비늘이고요. 이건... 아이의 상상력은 끝이 없었다. 우진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다. 혜은아, 아빠가 널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혜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내일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우진이 말했다. 그날 밤 아무도 그 특별한 날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새벽 안개가 물결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갈매기 몇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날아다녔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풍경은 곧 공포와 혼란으로 뒤바뀌었다. 혜은이가 사라졌어요. 제 딸이 없어졌어요. 우진의 절박한 외침이 펜션을 깨웠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경찰이 호출되었다. 수색대가 해변과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발견된 것은 해변 모래 위에 남겨진 작은 발자국 2개뿐이었다. 그 발자국은 바다를 향해 있었고 물가에서 갑자기 끊어졌다. 아이가 혼자 바다에 들어갔나 봅니다. 한 경찰관이 우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진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혜은이는 물을 무서워했어요. 절대 혼자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발자국이 물가에서 끝나는데.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잠시 잠들었어요. 새벽에 깨어보니 혜은이가 없었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했다.
제주도 해변에서 7세, 여아 실종, 아버지 잠든 사이 바다로 사라진 어린 소녀, 수상한 실종 사건, 경찰 수사 본격화.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었고 온 나라가 작은 혜운이의 행방을 걱정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의혹은 우진에게 향했다. 그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었다. 왜 아이를 혼자 두고 잠이 들었는가? 왜 방문을 잠그지 않았는가? 왜 아이가 나간 것을 느끼지 못했는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남자 뭔가 이상해. 이혼한다더라. 아이 양육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실수로 아이를 다치게 하고 숨기는 건 아닐까? 수사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지만 혜은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바다가 모든 증거를 삼킨 듯했다. 혜은이의 어머니 지수는 충격과 슬픔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우진을 격렬히 비난했다. 네가 우리 혜은이를 어떻게 했어? 네가 데려갔지? 네가 숨겼지?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절망이 가득했다. 경찰의 압박, 언론의 추측, 지인들의 의심 속에서도 우진은 한결같이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죄책감일까?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일까? 그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한 아이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혜은이의 오빠 민재.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그는 어른들의 소란 속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봤지만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재야, 네가 뭐라도 알고 있니? 혜은이가 어디 있는지? 경찰관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버지를 향했고 아버지의 눈은 잠시 그와 마주쳤다가 빠르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날 밤 우진은 민재의 방에 찾아왔다. 문을 닫고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다. 민재야, 약속해. 네가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약속해. 아들아,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혜은이를 위한 거야. 그날 이후로 민재는 완벽한 침묵 속에 살았다. 그 침묵은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제 22살이 된 민재는 마침내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 혜은이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10년 동안 침묵했는지. 민재는 서울역에서 고성행 기차표를 끊었다. 10번의 봄과 여름, 10번의 가을과 겨울이 지난 후 그는 마침내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방 속에는 낡은 일기장과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혜은이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기차는 한적한 시골 풍경을 지나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10년 전과 다름없이 푸르고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성역입니다. 내리실 승객은 준비해주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다. 역에 내린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소금기 섞인 바다 냄새와 솔향이 코끝을 스쳤다. 10년 전과 똑같은 냄새였다. 마을로 향하는 버스를 타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혜은이의 7번째 생일 사진이었다. 사진 속 혜은이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버스는 좁은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그 바다가 혜은이를 삼켰다고 모두가 믿었다. 하지만 민재는 진실이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진 펜션 앞에서 내려주세요. 민재가 기사에게 말했다. 펜션은 10년 전과 거의 같았다. 단지 더 낡고 쇠락해 보였을 뿐이다. 나무 간판은 바닷바람에 색이 바랬고 정원의 소나무들은 더 굵고 키가 자랐다. 민재는 펜션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이곳에 오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무수히 많은 밤을 뒤척이며 준비했지만 막상 이렇게 선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어서 오세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펜션 주인 박 여사가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백발이 더 많아졌고 등은 더 굽었다. 기억하세요? 저 민재입니다. 박 여사의 눈이 커졌다. 민재, 혜은이 오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다. 방이 필요하세요? 네. 며칠 묵을 생각입니다. 같은 방을. 원하세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네, 가능하면 그때 우리 가족이 묵었던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박 여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 말 없이 열쇠를 건넸다. 201호. 그대로예요. 방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다. 오래된 나무 바닥, 창문에서 보이는 바다 전망, 벽에 걸린 낚시꾼 그림까지. 민재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혜운이가 그날 밤 조개 껍데기를 정리하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디 있니, 혜운아? 그가 중얼거렸다. 민재는 가방을 풀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그는 혜운이가 사라진 해변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 그 아이 오빠 아니야? 10년 만에 돌아왔네. 무슨 일로 왔을까? 민재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걸음을 재촉했다. 해변에 도착하자 그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다. 혜운이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 그리고 아버지가 앉아있던 바위까지. 그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발자국 모양을 그렸다. 혜운이의 발자국,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혜운이는 익사하지 않았어. 그날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어. 바람만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파도 소리가 그의 말을 삼켰다. 그러나 말하는 것만으로도 10년간 가슴에 묻어둔 비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민재는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기로.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고성경찰서를 방문했다. 시골 경찰서답게 조용했고 사람도 많지 않았다. 혜운 실종 사건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오빠입니다. 민재가 안내 데스크에서 말했다. 담당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기록은 열람할 수 없어요. 제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합니다만 규정상. 그때 뒤쪽 사무실에서 나이든 경찰관이 나왔다. 김민재? 그가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네, 내가 김 반장이요. 그때 혜운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요. 그는 민재에게 다가왔다. 내 사무실로 들어오시오. 김 반장의 사무실은 좁고 서류가 가득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건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그 중에는 혜운이의 실종 사건 사진도 있었다. 10년 만에 왜 돌아왔소? 김 반장이 물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진실? 김 반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10년이 지난 진실을 이제 와서? 제가 그날 뭔가를 봤습니다. 김 반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뭘 보았다는 거요? 민재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물었다. 혜운이의 실종 사건,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요? 김 반장은 한동안 민재를 응시했다. 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구나.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아셨죠? 그는 죽기 전에 나를 찾아왔었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갔어. 민재의 손이 편지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내 조사는 많은 의문점을 남겼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마을에서는 이 사건을 잊기를 원했소. 민재는 결심한 듯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용서해, 민재야.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어. 널 보호했어. 혜운이도 보호했어. 하지만 네가 봤지. 그래도 넌 침묵했어. 언젠가는 네가 이해할 거야. 김 반장은 편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편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찾아낼 겁니다. 그는 경찰서를 나와 펜션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그는 오래된 기억을 따라
펜션 지하 창고로 향했다. 아버지가 한때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본 장소였다.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에서 민재는 바닥에 느슨한 나무 판자를 발견했다. 손을 넣어 더듬자 무언가 작고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작은 아이 귀걸이였다. 혜운이의 것. 민재는 혜운이의 귀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작은 은색 나비 모양의 귀걸이. 혜운이의 7번째 생일에 어머니가 선물했던 것이다. 혜운이는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겨 특별한 날에만 착용했었다.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민재는 중얼거렸다. 귀걸이가 바닷속이 아닌 펜션 지하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들었다. 낡은 종이에 쓰인 짧은 문장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용서해, 민재야.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어. 널 보호했어. 혜운이도 보호했어. 하지만 네가 봤지. 그래도 넌 침묵했어. 언젠가는 네가 이해할 거야. 편지를 받았을 때 민재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귀걸이를 발견한 후에야 그 의미가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재도 뭔가를 보았다는 것을. 민재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12살이었던 그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기억은 조각난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해변의 바위 뒤, 혜운이의 울음소리, 낯선 여자, 아버지와의 격렬한 대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침묵. 민재는 머리가 아파왔다. 왜 이 기억들은 이렇게 흐릿한 걸까? 왜 완전히 떠올릴 수 없는 걸까?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혜운이가 사라졌다. 아빠는 계속 울고 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른다. 경찰이 집에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아빠가 밤에 내 방에 왔다. 내가 본 것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민재는 일기장을 덮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무언가를 보았지만 그 기억을 억눌렀던 것이 분명했다.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 또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저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밤바다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잔잔한 파도 위에 반짝였다. 그 바다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민재는 눈을 감고 강제로 기억을 더듬었다. 사라지기 전날 밤, 혜운이는 펜션 방에서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버지는 불안해 보였다. 그리고 민재에게 일찍 자라고 했다. 하지만 민재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방을 나간 후 몰래 뒤를 따랐다. 아버지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내일이야. 모든 준비는 됐어? 알았어. 해변 바위 뒤에서 만나자. 그 다음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나 혜운이가 아직 자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이미 나가 있었다. 민재는 창문으로 아버지가 해변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그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해변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민재는 바위 뒤에 숨어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얼마 후 한 여자가 나타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박한 차림의 여자였다. 준비됐어요? 여자가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운이를 데려올게요.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요. 이 기억이 떠오르자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렇다. 이것이 그가 억눌렀던 기억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계획적으로 혜운이를 그 여자에게 데려가려 했던 것이다. 민재는 급하게 방을 나와 펜션 주인 박 여사를 찾았다. 그녀는 주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박 여사님,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여자분이 있었을 거예요. 40대 초반, 키가 작고 소박한 차림에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가 봤어요. 혜운이가 사라지기 전날 아버지가 그 여자와 만나는 것을. 박 여사는 차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재야, 너는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는 게 좋아.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혜운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어. 산 쪽에 혼자 살던 여자였지. 이름은 미정이었던가. 어디에 살았는지 아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몰라. 다만 마을에서 북쪽으로 가는 숲길이 있어. 거기 어딘가에 오래된 집이 있었어. 민재는 그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내일 아침 일찍 그 숲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민재는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을 꿈에서 보았다. 혜운이가 울고 있었다. 오빠, 나 무서워. 민재는 혜운이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혜운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나 데려간대. 엄마한테는 비밀이래. 어디로 데려간다고? 몰라. 아빠가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될 거래. 하지만 나 여기 있고 싶어.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바다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혜운아, 네가 정말 살아있는 거니? 그가 속삭였다. 아침이 밝자마자 민재는 북쪽 숲으로 향했다. 박 여사가 말한 길을 따라 걸었다. 숲은 울창했고 길은 점점 좁아졌다. 1시간쯤 걸었을 때 그는 작은 가을을 발견했다. 가을을 따라 더 걸어가자 멀리서 오래된 집 한 채가 보였다. 집 앞에 다가가기 전에 민재는 가방에서 혜운이의 옛 그림책을 꺼냈다. 혜운이는 항상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혜운이가 그린 지도였다. 숲 가을 그리고 숲속집 그리고 그 위에 혜운이의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비밀 장소.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혜운이는 이곳을 알고 있었다. 이곳은 혜운이의 비밀 장소였다. 조심스럽게 집에 다가가자 집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있었다. 창문에는 커튼이 달려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민재는 숨을 들이켰다. 그 그림들은 혜운이의 스타일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내 새 집, H, 혜운이의 이니셜. 갑자기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재빨리 집 뒤편으로 숨었다. 한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오고 있었다. 바로 그 여자였다. 10년 전 아버지와 만났던 여자. 이제는 더 나이가 들었지만 확실히 그녀였다. 민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머릿속에 끔찍한 의문이 맴돌았다. 혜운이 정말 살아있는 거야? 민재는 집 뒤편에 숨어 숨을 죽였다.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혜운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곧바로 여자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좀 더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혜운이의 귀걸이, 벽에 붙은 그림들, 그리고 H라는 이니셜.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다. 혜운이는 익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컸다. 펜션에 도착하자 박 여사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긴장되어 보였다. 민재야, 돌아왔구나. 찾던 것을 발견했니?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박 여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혜운이의 귀걸이를 보여주기로 주머니에서 작은 나비 귀걸이를 꺼내 박 여사 앞에 내밀었다. 이걸 찾았어요. 펜션 지하실에서요.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귀걸이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이건 혜운이의... 네, 혜운이의 귀걸이입니다. 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혜운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박 여사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정말이야. 그녀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민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 여사님, 제발요. 10년이 지났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민재야. 하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어.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민재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귀에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가 펜션 뒤편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박 여사와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는 마을의 어부 정 씨였다. 그 아이가 돌아왔다고요. 뭘 찾고 있답니까? 정 씨의 거친 목소리가 물었다. 혜은이의 귀걸이를 찾았대, 지하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질 거요. 정 씨가 말했다. 민재는 숨을 죽였다. 진실? 무엇이 무너진다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박 여사가 물었다. 지켜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여자에게 경고해야 할 거요. 민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마음속에 더 큰 의혹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혜은이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민재는 오래된 경찰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김 반장이 그에게 몰래 복사본을 주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진술을 자세히 읽어보니 모순점이 발견되었다. 우진은 사건 당일 오후 내내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마을 가게의 CCTV 기록에는 우진이 오후 3시경 소주를 구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가 펜션으로 돌아온 것은 5시가 넘어서였다. 혜은이가 실종된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로 추정되었다. 민재는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혜은이가 사라진 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약속하게 했다. 민재야, 네가 본 것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약속해. 어린 민재는 무서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아빠. 이건 혜은이를 위한 거야. 혜은이를 지키기 위한 거야. 알겠지? 그때 민재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놓은 것처럼 떴가 밤이 깊어갔다. 민재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김 반장이 서 있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민재는 그를 방 안으로 초대했다. 자네 아버지 진술에 대해 더 알아냈네. 김 반장이 말했다. 우진 씨는 혜은이가 사라진 날 여러 번 거짓말을 했어. 그가 잠을 잤다는 시간에 실제로는 밖에 있었지. 그리고요. 그가 소주를 사던 가게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우진 씨는 매우 불안해 보였대.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곧 시작할 거야.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준비를요? 그건 모르지. 하지만 혜은이의 실종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 확실해 보여. 김 반장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당시 해변 주변을 수색했을 때의 보고서야. 대부분의 증거는 파도에 쓸려갔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 혜은이의 발자국은 바다로 향했지만 다른 발자국, 성인의 것으로 보이는 도 함께 있었어. 그런데 공식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지. 왜요? 누군가 수사를 방해했던 것 같아. 상부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군. 민재는 생각에 잠겼다. 누가 수사를 방해했을까? 그리고 왜? 김 반장님, 제가 어렸을 때 본 것, 그걸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김 반장은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두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마을에는 혜은이의 실종에 대해 침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김 반장이 떠난 후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비밀을 지키려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결심했다. 다시 그 숲속 집을 찾아가기로. 하지만 이번에는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볼 생각이었다. 그가 펜션을 나서려 할 때 박 여사가 그를 불러 세웠다.
민재야, 잠깐만. 그녀의 표정은 전날과 달리 결연해 보였다. 어제는 미안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진실이요? 그건 네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야. 혜은이가 사라진 날, 그는 분명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여자, 그녀의 이름은 미정이야. 그녀는 예전에 너희 가족의 가정부였어. 가정부요? 민재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릴 적 서울 집에 가정부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 미정은 몇 년 동안 너희 집에서 일했어.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잃은 후 너희 가족, 특히 혜은이에게 매우 애착을 가졌지.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녀를 여기서 만났던 거죠? 박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내가 확실히 알 수 없어. 하지만 혜은이가 사라진 후 미정도 마을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그 후로 숲속 오두막에 살기 시작했지. 민재의 마음속에 의심이 점점 커졌다. 한 가지 더 있어. 박 여사가 말을 이었다. 네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에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이것을 주면서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전해달라고 했어. 그녀는 작은 열쇠를 민재에게 건넸다. 이게 뭐죠?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네 아버지는 이 열쇠가 모든 진실을 열어줄 거라고 했어. 민재는 열쇠를 받아들었다. 작고 오래된 열쇠였다. 어떤 문을 여는 열쇠일까? 그는 박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숲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그 여자 미정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물어볼 생각이었다. 혜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왜 거짓말을 했는지. 민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이다. 민재는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비치며 오솔길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어제 발견한 길을 따라 걸으며 그는 혜은이가 그린 지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아이의 서툰 손길로 그려진 지도였지만 주요 지형 지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지도에는 가을, 큰 바위, 그리고 두 그루의 커다란 버드나무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 사이에 작은 집이 그려져 있었다. 지도 가장자리에는 혜은이의 글씨체로 비밀 장소라고 적혀 있었다. 혜은아, 네가 정말 이곳에 있었던 거니? 민재는 중얼거렸다. 가을을 따라 더 걷자 지도에 표시된 큰 바위가 나타났다. 민재는 잠시 바위 위에 앉아 쉬었다. 이 바위에서 혜은이도 쉬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바위를 지나 조금 더 걸으니 마침내 두 그루의 커다란 버드나무가 보였다. 나뭇가지가 길게 늘어져 마치 커튼처럼 길을 가리고 있었다. 민재는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어제 본 그 집이었다. 낮에 보니 더욱 선명했다.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목조 건물이었다. 주변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갓 심은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꺼냈다. 그것이 이 오두막의 열쇠일까? 문으로 다가가 열쇠를 문손잡이 아래의 열쇠 구멍에 넣어 보았다.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렇게 무단 침입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혜은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규칙이라도 깰 수 있었다. 그는 열쇠를 돌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안은 놀랍도록 아늑했다. 작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 오래된 나무 가구들, 그리고 벽에는 그림들이 가득했다. 대부분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었다. 나무, 꽃, 바다, 그리고 사람들. 그 그림체는 분명 혜은이의 것이었다. 민재는 벽에 다가가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0년 전, 혜은이가 사라진 직후의 날짜였다. 가장 최근 것은 불과 한 달 전 날짜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혜은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거실 한편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공책과 색연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공책을 펼쳐보니 소녀의 일기장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혜은의 비밀 일기장. 민재의 손이 떨렸다. 혜은,
성은 빠져 있었지만 분명 혜운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더 넘겨보았다. 오늘은 바다에 갔다. 미정 이모와 함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가끔 무섭기도 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바다를 보면 가끔 울고 싶어진다. 학교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을 말해주지 못했다. 미정 이모가 비밀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내 생일이다. 15번째 생일. 미정 이모가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다. 맛있었다. 하지만 케이크 촛불을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었다. 언젠가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민재는 눈물이 차올랐다. 혜운이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혜운이의 실종을 조작했을까? 갑자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민재는 급히 일기장을 덮고 소파 뒤로 숨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어제 본 그 여자 미정이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다. 혜운아, 나왔어. 그녀가 밝게 외쳤다. 하지만 대답이 없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혜운아, 어디 있니? 잠시 후 그녀는 열린 문을 발견했다. 그리고 소파 뒤에 숨어있는 민재를 보았다. 누구세요? 그녀는 놀라서 외쳤다. 장바구니를 떨어뜨리며.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서요. 저는 민재입니다. 혜운이의 오빠.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재? 네. 혜운이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이곳을 찾았니? 혜운이의 지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열쇠. 민재는 열쇠를 보여주었다. 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래, 우진 씨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했어. 네가 진실을 찾으러 올 거라고. 미정 씨, 제발 저에게 말해주세요. 혜운이는 어디 있나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혜운이의 실종을 조작한 건가요?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운이는 학교에 갔어. 곧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네 질문에 대한 답. 그건 복잡해. 시간은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듣고 싶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건 긴 이야기가 될 거야.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하자. 민재는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미정이 차를 끓이는 동안 그는 주방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다. 혜운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체육대회,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진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혜운이의 모습이었다. 이제 17살이 된 혜운이는 민재가 기억하는 어린 동생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같았다. 맑고 순수한, 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든 눈빛던 미정이 차를 가져왔다. 자, 이제 말해줄게. 하지만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 나는 혜운이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야. 나는 그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누구로부터요? 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 어머니로부터.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어. 너희 어머니가 너희 둘을 데리고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대. 이혼 후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2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고. 민재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혜운이가 사라진 후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분노에 차 있었고 우울했으며 결국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혜운이의 실종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혜운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 절박했어. 그는 혜운이를 잃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었지.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럼 혜운이는 지난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래, 처음에는 힘들었어. 혜운이는 가족을 그리워했고 특히 너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적응했어.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었어. 물론 가명으로.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네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우리를 방문했어. 혜운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싶어 했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했고.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저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너는 너무 어렸어.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 그리고 네가 본 것 때문에 네 아버지는 두려웠어. 제가 뭘 봤는데요?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아침 너는 우리를 보았어. 너는 아버지와 나, 그리고 혜운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 계획대로라면 너는 그걸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재의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이 떠올랐다. 해변의 바위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던 일. 혜운이가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녀를 달래고 있었다. 그럼 혜운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미정이 대답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모 나왔어요. 밝고 청량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만에 다시 듣는 혜은이의 목소리였다. 민재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혜은이의 목소리. 10살 때의 혜은이가 아닌 17살이 된 혜은이의 목소리였다. 미정은 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혜은아, 잠깐만. 손님이 왔어. 발소리가 멈췄다. 손님요? 누구세요? 미정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10년 만의 재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중요한 손님이야. 들어와봐. 미정이 말했다. 가벼운 발소리와 함께 현관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의 한 소녀가 나타났다. 긴 검은 머리에 교복을 입은 소녀. 민재는 숨을 멈췄다. 분명 혜운이었다. 얼굴은 성숙해졌지만 그 눈빛은 그가 기억하는 동생 그대로였다. 혜운이는 주방에 서서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다. 누구세요? 혜운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혜운아, 나야. 민재 오빠. 혜운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미정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오빠? 그래, 혜운아. 내가 민재의 오빠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운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거짓말이에요. 제 오빠는 저를 버렸어요. 미정이 재빨리 혜운이에게 다가갔다. 혜운아, 진정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로 내 오빠야. 그럼 왜 지금 왔어요? 10살 동안 어디 있었어요? 혜운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동생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혜운이가 그를 원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분노는 예상하지 못했다. 혜운아, 나도 네가 살아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아버지는 나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거짓말, 혜운이가 소리쳤다. 아빠는 항상 오빠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오빠가 동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나를 찾으러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민재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혜운이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혜운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네가 바다에서 익사했다고 생각했어.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 혜운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왜 아빠는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오빠가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미정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둘 다 앉아봐. 세 사람은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미정은 두 남매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계획이 달랐어. 우진 씨는 혜운이를 데려와 나와 함께 숨기고 나중에 민재도 데려올 계획이었어. 하지만 그날 아침 민재가 우리를 발견했어. 우진 씨는 놀랐고 계획을 바꿔야 했지. 민재는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당황했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말. 민재야, 지금 본 것은 비밀이야. 혜운이를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아버지는 혜운이의 실종을 조작하기로 했어. 그리고 민재에게는 비밀을 지키라고 했지. 하지만 민재는 너무 어렸어. 그는 혼란스러웠고 결국 그 기억을 억눌렀어. 그것이 그의 방어 기제였던 거야.
미정이 설명했다. 혜운이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듯했다. 그럼 왜 아빠는 제가 오빠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우진 씨는 너에게 원망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는 네가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보다 민재를 원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왜요? 왜 어머니를 원망하면 안 됐던 거죠? 혜운이가 물었다. 미정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가장 어려운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민재가 입을 열었다. 혜운아, 아버지가 너를 숨긴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해치려고 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로부터 너희를 영원히 떼어놓으려고 했어. 그녀는 이혼 후 너희를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갈 계획이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를 다시는 볼 수 없게 하려고 했지. 혜운이는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게 사실이에요? 민재도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엄격했지만 사랑이 많았던 어머니.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그녀는 변했다. 분노에 차 있었고 아버지를 증오했다. 나도 모든 진실을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 민재가 말했다. 그래서 아빠는 저를 죽은 것처럼 꾸미고 비밀리에 키우기로 한 거예요. 혜운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 씨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 내가 한때 너희 가정부였고 특히 너를 많이 아꼈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 아이를 잃은 후 혼자였어. 너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지. 혜운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제 인생 전체가. 민재는 동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혜운이는 뒤로 물러났다. 만지지 마세요, 혜운아, 제발. 민재가 애원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난 내 가족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나를 찾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혜운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혜운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널 찾으러 왔을 거야.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루라도 더 기다리지 않았을 거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혜운이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정은 두 남매를 번갈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혜운이가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민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나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어. 그리고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저를 서울로 데려가려고요? 혜운이가 물었다.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혜운이를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혜운이에게 최선일까? 그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친구들, 학교, 그리고 미정이라는 보호자가 있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길 바라. 네가 준비되면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게. 민재가 말했다.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분노가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빛도 보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민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기다릴게, 혜운아. 이번에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미정은 두 남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만 희망이 담긴 미소였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우리 모두 치유될 수 있을 거야. 혜운이는 천천히 일어났다. 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방을 나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와 미정은 주방에 남았다. 긴 침묵 후 민재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운이를 돌봐주셔서.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내 삶의 빛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짜 가족이 필요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민재가 물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혜운이는 강한 아이야. 하지만 이건 그녀에게 큰 충격이야.
그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기다릴 것이다. 이번에는 혜은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민재는 그날 밤 미정의 집에 머물렀다. 작은 손님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혜은이와의 재회를 곱씹었다.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기쁨과 포옹 대신 그는 혜은이의 분노와 불신을 마주했다. 오빠는 저를 버렸어요. 혜은이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정말 혜은이를 버린 것일까?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렸다. 비밀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 어쩌면 그것이 혜은이를 버린 것과 다름없었을지도 모른다. 새벽녘, 민재는 가벼운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문을 열자 희미한 불빛 아래 혜은이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우유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향했다. 잠이 안 와? 혜은이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었다. 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항상 이랬어요. 혜은이가 갑자기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잠이 안 올 때면 이렇게 우유를 마셨어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3살 때부터 그랬어. 엄마가 따뜻한 우유를 주면 넌 항상 차가운 게 좋아라고 고집을 부렸지. 혜은이의 눈이 커졌다. 오빠가 그걸 기억해요? 물론이지. 난 내 모든 것을 기억해. 네가 처음 걸었을 때, 첫 단어를 말했을 때, 유치원 첫날 울지 않겠다고 고집 부렸을 때 혜은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저는 오빠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져요. 가끔 꿈에서 오빠를 봐요. 하지만 깨어나면 그 얼굴은 사라져버려요. 민재의 가슴이 아팠다. 혜은이는 그를 잊어가고 있었다. 10살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쌓아 올린 벽은 너무나 높았다. 미안해, 혜은아. 내가 더 빨리 진실을 알았더라면. 혜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10살 동안 저는 오빠가 저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저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혜은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짝 몸을 뒤로 물렸다. 아직은 그런 접촉이 불편한 듯했다. 혜은아, 내가 널 찾기 위해 무엇이든 했을 거라고 믿어줘. 내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혜은이는 우유잔을 만지작거렸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느낌이 달라요. 어떤 느낌? 마치 오빠는 낯선 사람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12살 민재 오빠가 있는데 눈앞에는 어른이 앉아 있어요. 민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에게도 혜은이는 7살 소녀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는 거의 성인이 된 소녀가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야 할 것 같아. 민재가 말했다. 혜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내일 함께 산책이라도 할래? 대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혜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그 미소는 민재가 기억하는 어린 혜은이의 미소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좋아요. 학교 마치고요. 다음 날 민재는 혜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미정은 그에게 마을을 구경시켜 주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혜은이가 지난 10년간 자라온 곳이라는 사실이 민재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다. 혜은이는 여기서 행복했나요? 민재가 물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행복했어. 물론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지. 특히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힘들어했고. 아버지는 자주 오셨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혜은이의 생일에는 항상 왔지. 그날은 항상 특별했어. 미정은 혜은이의 성장 앨범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학교 소풍, 첫 자전거, 중학교 입학식. 민재가 놓친 모든 순간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다. 혜은이는 정말 밝은 아이였어. 처음에는 많이 울었지. 가족을 그리워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을 받아들였지. 민재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혜은이의 최근 사진이 있었다. 교복을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소녀로 성장해 있었다. 혜은이가 돌아왔어요.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현관으로 나갔다. 혜은이는 교복 차림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 잠시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 혜은아. 학교는 어땠어? 평범했어요.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숲속 산책로를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민재는 혜은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학교 생활, 친구들, 취미에 대해. 혜은이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대답은 조금씩 길어졌다. 저는 미술을 좋아해요. 특히 수채화요. 혜은이가 말했다. 네가 어렸을 때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내 방 벽은 항상 내 그림으로 가득했지. 혜은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저희 집, 서울에 있는 집은 어떻게 됐나요?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팔렸어.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였지. 그럼 오빠는 지금 어디 살아요? 작은 원룸이야. 대학 근처에. 방 하나짜리라 좁지만 나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해. 혜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끔 서울에 대해 생각해요. 기억은 많이 흐릿해졌지만 어떤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떤 느낌? 붐비는 거리, 자동차 소리, 높은 건물들. 여기는 너무 조용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가을가에 도착했다. 물소리가 평화롭게 들렸다. 민재는 가을개에 앉았고 혜은이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네가 기억하는 나는 어떤 오빠였어? 민재가 물었다. 혜은이는 잠시 생각했다. 항상 책을 읽던 오빠. 조용하고 가끔은 심각했지만 제가 무서워할 때면 항상 옆에 있어 주던 오빠.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난 여전히 책을 많이 읽어. 그리고 여전히 조용하고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혜은이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오빠,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왜 오빠는 날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오빠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그 자신도 계속해서 자문해온 질문이었다. 나도 모르겠어, 혜은아. 어쩌면 진실을 알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무서웠던 것 같아. 그리고 어쩌면 내 기억 속에서 네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길 바랐는지도 몰라. 혜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가 날 찾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민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혜은이의 어깨에 올렸다. 이번에는 혜은이가 물러서지 않았다. 미안해, 혜은아. 정말 미안해. 혜은이는 갑자기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요. 미정 이모가 기다릴 거예요. 민재는 혜은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집으로 걸어갔다. 혜은이는 계속해서 앞서 걸었고 민재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집에 도착하자 혜은이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어땠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멀었어요. 혜은이는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필요해. 10살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혜은이와의 사이에는 결코 열리지 않은 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단순한 재회나 설명이 아니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이해가 필요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 숲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혜은이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혜은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그는 기다릴 것이다. 아침 햇살이 미정의 집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민재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 짧은 글귀를 수십 번 읽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침부터 무거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미정이 두 잔의 차를 들고 나왔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어제 혜운이와의 만남이 계속 생각나서요. 미정은 그의 옆에 앉았다. 혜운이는 밤새 울었어. 그 아이의 방문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 민재의 가슴이 아팠다.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혜운이에게 시간을 더 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재야. 혜운이는 이런 감정을 느낄 필요가 있었어. 10년 동안 억눌린 감정들이야. 그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차를 마셨다. 아침 새들의 지저귀만이 주변에 울려 퍼졌다. 오늘은 어떻게 할 계획이니? 미정이 물었다.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혜운이를 해변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미정의 눈이 커졌다. 해변? 그곳은 혜운이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혜운이에게 물어봐. 그 아이가 원한다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혜운이가 나왔다. 그녀는 민재와 미정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다. 좋은 아침, 혜운아. 민재가 부드럽게 인사했다. 혜운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오빠.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 먹을래, 혜운아? 오믈렛을 만들어놨어. 조금 이따 먹을게요, 이모. 먼저 씻고 올게요. 혜운이가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혜운이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아침 식사 후 민재는 혜운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혜운아, 오늘 해변에 같이 가볼래? 혜운이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보았다. 해변이요? 그래, 모든 것이 시작된 곳. 함께 가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싶어. 혜운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사실 그곳에 다시 가본 적이 없어요. 미정 이모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민재는 미정을 바라보았다.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오빠 말이 맞아, 혜운아. 어쩌면 이제는 그곳에 가볼 때가 된 것 같구나. 혜운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해변으로 가는 길,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차를 탔다. 미정이 운전하는 동안 민재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혜운이도 마찬가지로 말없이 풍경을 응시했다. 30분 후 그들은 고성의 작은 해변에 도착했다. 10살 전 혜운이가 사라진 그 해변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혜운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재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혜운아. 내가 여기 있어. 혜운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다. 세 사람은 함께 모래사장으로 걸어갔다. 평일 오전이라 해변은 거의 비어 있었다. 몇몇 노인들만이 산책을 하고 있었고 원거리에 낚시꾼 두어 명이 보였다. 여기였어요. 혜운이가 갑자기 멈추어 섰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모래사장 한 지점을 가리켰다. 아빠가 저를 기다리게 한 곳이에요. 민재는 그 지점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모래사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혜운이의 죽음이 시작된 곳이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장소.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니?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이는 모래 위에 앉았다. 미정과 민재도 그녀 옆에 앉았다. 혜운이는 손으로 모래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빠가 아침 일찍 저를 깨웠어요. 특별한 모험을 떠날 거라고 말했죠. 우리는 이곳으로 왔고 아빠는 제게 바위 뒤에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정 이모가 왔어요. 혜운이는 미정을 바라보았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낯선 이모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싫었어요. 울었고
오빠와 엄마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게 게임이라고 잠시 동안만 떨어져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민재는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혜운이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는 모습, 혜운이가 울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아빠는 내 발자국을 바다 쪽으로 만들었어요. 모래 위에 제 발을 찍게 하고 그런 다음 저를 안아 올려 물가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미정 이모의 차에 저를 태웠죠.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혜운이의 실종을 완벽하게 조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산속집으로 갔어요. 미정 이모는 제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거라고, 새로운 학교에 다니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오빠와 엄마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민재는 혜운이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혜운이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리고 아빠는 가끔 우리를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매주,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선물을 가져왔고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오빠에 대한 이야기는 달라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는 오빠가 저를 잊었다고, 저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민재이의 마음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혜운이의 원망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였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었죠.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천천히 밀려와 해변을 적셨다가 다시 물러갔다. 끊임없는 순환, 마치 시간처럼 던 민재가 일어났다. 걸어볼까? 혜운이도 천천히 일어났다. 어디로요? 그냥 해변을 따라서. 예전처럼. 혜운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뒤에 남아 두 남매가 함께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재와 혜운이는 나란히 모래사장을 걸었다. 그들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 이번에는 그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바다를 따라 이어졌다. 오빠, 혜운이가 갑자기 멈춰섰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오빠는 저를 데려가실 건가요? 서울로.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은 그가 계속해서 고민해온 질문이었다. 그건 네가 원한다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억지로 그러고 싶진 않아. 혜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의 삶이 익숙해졌어요. 학교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미정 이모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싶기도 해요. 민재는 혜운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혜운이는 갑자기 모래 위에 누웠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민재도 그녀 옆에 누웠다. 하늘은 어디서 보나 같네요. 혜운이가 말했다. 그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혜운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말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 눈물 속에는 해방감,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오빠가 절 찾아줘서 고마워요. 혜운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혜운이의 손을 잡았다. 네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혜운아. 두 사람은 그렇게 모래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바다 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바다, 같은 하늘.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멀리서 미정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더 멀리 주차장 근처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민재와 혜운이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여인은 그들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10년 만에 용서를 구하는 자세였다. 혜운이의 어머니, 지수였다. 혜운이와 민재는 그대로 모래 위에 누워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운이는 손가락으로 특이한 모양의 구름을 가리키며 웃었다. 저 구름, 토끼 같지 않아요? 민재도 미소를 지었다. 네가 어렸을 때도 항상 구름 속에서 동물을 찾았지. 기억나?
혜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금요. 기억이 희미해요. 갑자기 미정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이 긴장되어 보였다. 민재야, 혜은아, 우리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구나. 민재는 미정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 있어요? 미정은 해변 끝 주차장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손님이 찾아왔어. 민재는 시선을 따라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어머니의 모습. 그녀는 주차장 근처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은이도 빠르게 일어났다. 뭐라고요? 엄마요? 미정은 혜은이의 어깨를 잡았다. 놀라지 마, 혜은아. 내 어머니가 여기 오셨어? 혜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세 사람은 천천히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지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는 짧아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민재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지수는 그들이 다가오자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민재야.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네가 회사에 휴가를 냈다고 해서 그리고 고성으로 왔다고 나는 알았어. 뭘요? 네가 진실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난 드디어 용기를 냈어. 지수의 시선이 혜은이에게 향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혜은이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혜은아.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딸. 혜은이는 민재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저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이 혜은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혜은아, 괜찮아. 네, 어머니야. 혜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혜은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넌 정말 많이 컸구나. 혜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니까요. 네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미정의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혜은이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한 공간이 있었다. 미정의 집에 도착하자 혜은이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은 지수에게 차를 권했다. 앉으세요, 지수씨. 이야기해요. 지수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혜은이가 지낸 곳인가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10살 동안이요. 행복했나요? 우리 혜은이는 행복했나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네, 대부분은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죠. 혜은이는 강한 아이예요. 지수는 눈물을 훔쳤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혜은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민재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단서들이요. 그리고 제 기억의 조각들.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지는 끝까지 비밀을 지켰구나. 어머니, 왜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정말로 어머니가 우리를 해외로 데려가려고 했던 건가요? 지수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다. 그건 그렇지 않아. 물론 나는 이혼 후 너희를 데리고 싱가포르로 가려고 했어. 내 자매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영원히 떠나려는 게 아니었어. 단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왜 우지는
너무 두려워했어. 그는 혜은이에게 특별한 애착이 있었어. 특히 혜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는 혜은이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어머니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행동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었다. 그래서 혜은이의 죽음을 조작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든 진실은 알 수 없어. 하지만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모두를 파괴했지. 미정이 말을 이었다. 우진 씨는 처음에는 혜은이만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재가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었고 계획이 복잡해졌죠.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혜은이를 확인하고 올게요. 그는 혜은이의 방문을 노크했다. 혜은아, 괜찮니? 들어가도 될까?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혜은이는 눈이 붉어져 있었다. 들어오세요. 민재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혜은이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부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많이 놀랐지? 민재가 부드럽게 물었다. 혜은이는 침대에 앉았다. 저는 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빠가 하신 말씀들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니? 혜은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저희를 버렸다고, 아버지와 저를 미워했다고. 민재는 혜은이 옆에 앉았다. 혜은아, 진실은 항상 복잡해.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던 거야. 혜은이는 눈물을 훔쳤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혜은이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 진행 중이야.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난 시도하고 있어. 혜은이는 천천히 일어났다. 저도 시도해볼게요. 적어도 이야기는 들어볼게요. 둘은 함께 거실로 나갔다. 지수는 여전히 미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혜은이가 나타나자 그녀는 긴장한 듯 자세를 바로 했다. 혜은아, 지수가 불렀다. 혜은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지수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혜은아.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찾지 못했으니까. 왜 찾지 않으셨어요? 혜은이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에는 나는 네가 정말로 익사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생각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지.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 일, 친구들, 심지어 민재까지. 민재는 어머니가 그를 포기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혜은이의 실종 후 지수는 점점 더 멀어졌다. 그녀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결국 민재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 우진의 행동, 그의 말들, 무언가 맞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의심을 표현할 때마다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생각했지.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혜은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이 있었지만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진이 죽었을 때 그는 나에게 편지를 남겼어. 혜은이를 지켜주었다는 내용이었어.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하지만 점점 더 생각하게 됐지. 그리고 민재가 갑자기 휴가를 내고 고성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어. 민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지수는 혜은이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혜은아,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해. 하지만 무엇보다 네가 살아있어서 너무 기뻐. 혜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작은 제스처였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치유의 가능성던 민재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햇살이 찬란한 가을날,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민재와 혜운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혜운이는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 적응하는 중이었다. 오빠, 미정, 이모한테서 편지 왔어요. 혜운이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시대? 네. 마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대요. 이모에게는 잘 맞는 일인 것 같아요. 혜운이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미정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이모가 보고 싶어요. 혜운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학 때 같이 방문하자. 이모도 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몰고 지나갔다. 오빠, 가끔 생각해요.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혜은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 아버지의 사랑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랑이었던 것 같아. 그는 너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저를 숨겼던 거군요. 그래, 옳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나름의 사랑이었어. 혜운이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오빠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민재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어쩌면 나도 두려웠던 것 같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그리고 어쩌면 내 기억 속에서 네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길 바랐는지도 몰라. 오빠의 침묵이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민재는 혜운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몰라.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혜운이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어머니와는 어때? 민재가 물었다. 혜운이는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나아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차를 마시고 있어요. 어머니는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지수는 혜운이가 서울로 돌아온 후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지만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 민재가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혜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끔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여기 있는 건지, 정말 집에 돌아온 건지. 넌 이제 집에 있어, 혜운아.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그 침묵은 이제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편안한 침묵,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시간은 진실을 숨길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부재에도 견딜 수 있어요. 혜운이가 중얼거렸다. 민재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어디서 들은 거야? 제 일기장에 적어둔 문장이에요. 제가 언젠가 쓴 것 같아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혜운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함께 그들은 앞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그들의 발자국이 함께 이어졌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바다가 데려간 것을 마음이 간직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치유할 것이다. 진실은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민재와 혜운이의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이 때로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민재였다면 10년간의 침묵 끝에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또는 혜운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거짓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말하지 못한 진실, 열지 못한 문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이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